안녕하세요. 행정사의 미래는 밝다. 네,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면 편리한 민원행정 2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가 1탄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 2탄 제가 도움되는 내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좋은 이런 행정민원에 대한 내용 안내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을 해서 이 내용을 들어가서 실제 내 업무가 되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민원 행정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죠. 자, 출생신고할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출생신고하게 되면 정부24 또는 각 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가 있죠. 거기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 처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여러분들이 시청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는데, 첫 만남 이용권은 지원 대상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지원 금액은 아동당,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청 기한은 말씀드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가 해당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또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해당되고요. 입양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세 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를 마친 아이가 해당이 되고요. 출생일 기준 보호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겠죠. 세 번째,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보호자가 출생 아와 함께 거주를 해야 된다, 주민등록상에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를 두고 있다 보니 부평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유사한 민원행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원해 보시고 신청하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금액은 첫째 아동의 출산지원금은 30만 원, 둘째 아동은 50만 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동 이상은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 2달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 정부24 온라인 상태로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 있죠.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입니다. 취학 전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95개월 아동이 해당되고요. 지원 금액은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청춘 남녀들 요즘 가을에 결혼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주말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겠죠. 자,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지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방법은 마찬가지 정부24 온라인 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전입신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세대주 신분증, 본인 도장, 신분증 가져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다문화 가정 요즘 많죠, 외국인분들. 체류지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을 하신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하고 혼인을 한 외국인. 신청 방법은 한국인 배우자 전입신고 시에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도 동시 신고하시면 되고요. 신청 기관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가 있죠. 신고 의무인은 임대차 계약하신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나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소지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뭐냐 하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규나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또 어르신분들 많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시는데 사망 신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되겠죠. 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요. 2순위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해당이 되고요.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건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고요. 조회 대상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 지방세, 국세 체납액, 환급액, 자동차 토지 소유 현황,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회 대상.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 정부24 온라인상으로 신청 접수하실 수 있고 각 전국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1년이죠. 사망일이 속한 달, 만약에 10월이다. 10월 달부터 말일부터 12개월, 내년 2023년 10월까지 되겠죠. 그렇게 생각. 그다음 재산 상속이 있죠. 사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재산 상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상속세 신고 납부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가 있죠. 또 요거는 부동산, 차량, 이륜차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 납부기 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되고요. 기타 자살하신 분들 또는 유족, 원스톱 어떤 서비스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 시도장에 따라 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그 자살 유족이 되고요. 내용은 심리 정서 및 환경, 경제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이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지원 받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개명도 많이 하시고 생년월일 정정신고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주민등록증 재발급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과거에 구 주민등록증하고 여권용 사진 한 매 준비해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거겠죠. 가져가시면 되고요. 인감 등록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신분증,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그 다음에 개명한 성명을 기입을 해야겠죠. 그 다음 운전면허증 재교부, 요거는 안전운전통합민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는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운전면허증 재교부 받으시면 되고요. 이때 준비 서류는 구 운전면허증 변경된 신분증, 사진 변경 시 사진 한 매 준비하시면 되고, 여권 재발급 있죠. 전국 시군구 민원 여권과에서 진행하고요. 이때도 구 여권, 변경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진행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하나로 민원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 진행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부동산 명의 변경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등기부 등본 명의 변경 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명의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등기권리증 가져가시면 되겠죠. 기타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각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되고, 은행 통장 명의 변경 거래은행 가까운 지점에 가셔서 하면 되겠죠. 신용카드, 보험, 자격증 명의 변경에 해당 기관별로 필요한 서류 문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정정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비대면 민원 신고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인터넷 신고도 6종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출생, 개명, 가족관계 등록, 국적취득자의 상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이거 전부 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어제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거기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게 개명, 가족관계 등록 정정, 성본 창설, 성본 변경, 이런 경우는 즉시 근무 시간 내에 3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기타 영아 수당도 있고요. 가정 양육 수당, 기타 아동 발달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이라든가 해산급여라든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다자녀 가구들에 대한 어떤 도시가스료 경감 지원, 전기료 경감, 이런 것도 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여러분들 편리하게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추가적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뭐냐면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인데요. 요건 제가 인천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천 남인천 톨게이트 사무실 방문하시면 하이원 또는 전화로 해서 1899-6804 하시면 단말기를 택배로 받아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 방문해서 지문 등록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예요. 무상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인 경우에 인천광역시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각 시도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단말기 신청서 작성하시고 택배 수령해서 지문 등록하고 차량에 설치해서 지문 인증받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전에 지문 인증이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멘트가 단말기에서 나오니까요. 그 여부도 확인하시고 지문 인증 유효 시간은 4시간 경과 전이 지문 재인식을 하셔야겠습니다. 차량 재시동 시에는 감면 단말기 전원 오프 시에 지문 재인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고 감면 단말기 또는 지문 인식기 이상 시 일반 차로, 유인 차로로 이용을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행정 민원, 그다음에 편리하게 여러분들 민원 행정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눈에 쏙 들어오는 앞에 사진 자료하고요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마무리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보내드린 자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